자, LH 사건 이후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농지법 위반한 사례가 많긴 한데 정말 이 농지법이 지금 현실에 맞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농지법 개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농촌을 사랑하고 나중에 농촌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 이 농지법이라는 것이 현실의 상황하고 너무나 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민과 농촌을 갈라놓는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농지법이 현실에 맞게 좀 개정이 필요하다, 또 디테일하게 법을 수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택도 지역에 따라, 그리고 평수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 규제를 달리 하잖아요. 근데 농지법에서는 농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느 지역에 있든 똑같은 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낭비가 심하고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지칩니다. 지금 농민이 200만 정도라고 합니다. 땅을 갖고 있는 200만 지주 여러분들, 농지법이 제대로 바뀌어야만이 행복하고 부유한 이제 시골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회의원들에게 농지법을 개정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농지 소유자 친구들한테 많이 링크를 보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국민청원할 때 같이 꼭 동참해가지고요. 국회의원들이 농지법 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농지법의 근간이 되는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 이게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121조죠. 읽어드릴게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이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87 헌법이죠. 87년에 경자유전이 헌법에 픽스가 됐습니다. 이 경자유전은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요. 자, 보시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경자유전의 발상국인 대만은 1993년 일찌감치 경자유전을 폐지한 바 있다. 우리 헌법에 금과 옥조처럼 들어간 경자유전은 사실 중국과 대만에서 국부로 추앙받는 순원이 처음 언급한 말이다. 민생주의의 핵심 내용이 평균 집권이었고, 이를 떠받치는 핵심 슬로건이 경작자, 자작농, 경작자가 그 밭을 소유한다는 뜻, 경자유기전이었다. 자, 이게 바로 경자유전 사상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 배경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은 대지주들의 홍보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자작농들에게, 농민들에게 밭을 이렇게 나눠줬었죠. 이 사상이 한국으로도 흘러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자유전이라는 사상적 바탕은 사회주의적인 사상, 공산주의적인 사상이 깔려있죠. 그 당시에는 이제 가난한 농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자유전에 대해서 환호를 했겠었죠. 자, 그러나 지금은 산업구조가 바뀌고 인구들이 도시로 이주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농민이 200만 정도인데 평균 나이가 66세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분들끼리만 땅을 사고 팔아야 되는 거죠. 경자유전을 100% 지킨다면. 그게 사실 지금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맞지 않은 농지법을 가지고 농지법을 당신 위반했죠? 이렇게 국회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농지법이 정말 지금 산업구조와 맞느냐,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질문해보고 이걸 개정하는 방향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지법을 개정하자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항상 부딪히는 게 뭐냐면 식량안보와 그 다음에 투기금지,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서로 만족하면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을 고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민해 봤는데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투기, 최근에도 투기 사건이 터졌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는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요. KBS 취재 결과 함안군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장의 땅을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용도를 변경하고 이렇게 땅을 투기하는 거죠, 미리. 정말 투기는 일반인들이 하는 어떤 조그마한 투자가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와 투기는 진짜 분리를 해야 되고요. 고위공무원, LH 직원들, 도시 개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투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농지법에 넣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조금씩 땅을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투기다라고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바람입니다. 이런 투기 사건이 나오면요, 또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농지법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선 전에 한 건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김종호 의원입니다.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에 맞게 농지법 등 관련 법률의 허점을 메워 농지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농민들이 농지에서 쫓겨나지 않고 농지는 농사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농지대대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 이 말에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농촌과 농부를 완전히 초토화 계멸시키는 악법이다. 경자유전은 원칙일 뿐 헌법에는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아 예를 들 수 있도록 성문화되었는데 시대에 맞지도 않는 경자유전 호도하면 안 된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뻔히 알면서 농민들은 농사만 짓고 농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국회의원 당신 양심 없는 거다. 이렇게 농민들이 얘기하고 있죠. 자, 새마을운동군입니다. 정당한 투자는 허용해서 자본이 농촌에 들어와야 농민도 산다. 반대할 농민 없다. 빈대 잡으러 초과상권 태우지 마라. 빈대들은 누구냐? LH 직원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빈대예요. 근데 이 빈대 때문에 200만 모든 농민들에게 똑같은 벌칙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분노한 농석군입니다. 대선에서 박살이 더 나봐야 정신을 차릴라 보군요. 미국도 빌 게이츠가 최대 농지 소유주고 경자유전 신석기 시대 이따위 원칙 없고 농지 70%가 비농민이 투자한 소유주다. 농사 지을 사람도 없는데 1차 산업 장려, 이 나라 앞날이 내부 정보 이용 투기만 잡으랬더니 오버들 하고 앉아있군요. 투기와 투자는 구분해라. 투자와 투기는 구분 좀 해달라고 농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대들만 태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멀쩡한 농민들의 농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혹시 수용가를 낮추려고 하는 작전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농민들이라도 그런 수법 다 압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농민들 위한 정책이 뭔지 제대로 알고, 지금 농촌이 소멸돼 가고 있는데 도시인들이 농촌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최근에 LH 투기 사건 때문에 농막만 잡아요. 농막만. 아니, 테라스 있는 거 있잖아. 테라스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큰 불법인지 테라스를 때려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도시농부 농막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가지고 6평이 아니라 10평이나 12평까지 좀 크게 지을 수 있는 도시형 농막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건축을 하려면 금전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또 1가구 2주택으로 묶어놔서 주택을 짓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막을 만드는데 농막이 너무 작아요. 테라스는 또 불법이라 그러고 지자체마다 또 다 틀립니다. 20제곱미터 안에서 건축법에 맞게 지으면 괜찮은데 테라스도 건축에 맞게 한 걸 가지고 이거를 또 지자체에서는 그 테라스만큼 농사를 안 지었다고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는 건 너무나 탁상 행정입니다. 오히려 도시 농부 농막을 좀 더 키워가지고 농촌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농지법을 보시면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지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로 이룬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정하는 토지,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농지에 대한 정의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너무 귀했기 때문에 아무데나 곡식만 심으면 농지로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하지만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식량안보 얘기하는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식량안보에 대해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나 과장시킵니다. 이 농지라는 거는 지금 의미하는 농지는 뭐냐면 정말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농지를 농지로 규정을 해야죠. 지목만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라고 해가지고 농지법이 똑같이 적용되니까 산 쪽에는 묵전이나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나, 그리고 도로로 기능해야 되는 농지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실제로는 대지로 쓰이고 있는데 지목이 농지인, 이런 모든 것들도 농지법 규제를 받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빨리 행정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농업 경영에 이용 가능한 농지와 불가능한 농지를 구분해서 농업 경영에 이용 가능한 농지만을 농지법을 적용해야 되고 여기만 경자유전을 적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농지에 접근할 수 있고 도시민들도 농촌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농림지역에만 경제유전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해가지고 농지법이 제대로 기능할수록 해야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들어왔던 그 사상이 지금까지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농지법에 들어있고 무슨 우리가 무슨 뭐 공산당입니까?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 이런 게 서로를 이간시키게 하는 이런 법인 이런 것들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농지를 좀 디테일하게 구분해 주세요. 농지 기능을 하고 있는 농지와 하지 못하는 농지를 딱 구분해가지고 경자유전도 농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농지에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뭐 하세요 대체? 농지 기능을 잃어버린 농지가 30% 이상이 되는데 이것도 그대로 농지법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작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섬에 있는 농지인데 산속에 있는 농지인데 어떻게 경작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악법도 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농지법에 대해 외의 규정을 더 가지고 물리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들은 농지법이 외로 두는 그런 시행령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오늘 농지법의 개선 방향 첫 번째는요, 투기와 투자는 구분하자. 두 번째는 농지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분해 가지고 농업 경영 기능을 하고 있는 정말로 농작물을 생산이 가능한 농지에만 농지법을 적용하고 경자 유전도 적용하자 이겁니다. 200만 농민 여러분들, 저도 농민입니다. 저는 도시농부잖아요. 그래서 이 농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이 농지법을 개정해줄 국회의원님을 모십니다. 국회의원님 농지법 개정에 앞장서 주시면 그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될 수 있도록 농민들과 함께 표를 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농지법을 개정해야 도시와 농민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인지 연구를 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 농민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